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짝물, 이제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식 보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2번 종합위험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식 보장 여기부터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먼저 품목은 두 가지 나옵니다. 마늘이랑 양배추 두 가지 나오고요. 자, 재파종이랑 조기파종, 이 파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품목이냐? 이거는 마늘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재정식은 어떤 품목에서 지금 나오는 용어냐 하면은 재정식은 양배추. 먼저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늘이랑 양배추는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식 보장 이렇게 되고 이 조기파종 같은 경우는 하는 게 더 특이해요. 조기파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마늘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 지역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만 조기파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고 바로 아래에 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파종은 마늘에서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했고 재정식은 양배추에서 사용하는 용어다라고 했는데 바로 아래 표 보시면은 이 마늘, 보험의 목적이 마늘인 경우에는 파종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보이실 수 있고요. 양배추의 경우에는 재정식 보장, 정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구나. 먼저 이렇게 크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 재파종 보장이랑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재파종 보장이랑 재정식 보장은 보통 약관에서 지금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고요. 자, 조기파종 보장. 이 조기파종 보장은 특별 약관에서 지금 보장을 하고 있구나. 여기도 먼저 이렇게 크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맨 위에 재파종 보장 먼저 보시면은 자, 우리 일단 2차 1과목은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 계산 그리고 이 보험금 계산식을 토대로 이 금액 보험금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먼저 재파종 보장의 보험금 지급 사유 자, 보상하는 재해로 당연히 들어가고요. 10아르당 출연하는 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그리고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는 마늘은 재파종 보장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마늘은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10아르당 출연하는 주수가 3만 주보다 작아요. 그리고 계약자가 말 그대로 재파종 보장이기 때문에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했을 경우에만 재파종 보장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10아르가 뭐냐 할 수 있죠. 이 10아르라는 단어는 이 제곱미터로 환산하면은 1000제곱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이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10아르랑 1000제곱미터 이거를 자유자재로 환산하는 연습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자, 1아르가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대로 이 10아르가 1000제곱미터다. 요 내용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재파종 보장 보험금 어떻게 지급하냐? 보험 가입 금액의 몇 %를 곱해요? 35%를 곱하고 그리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한 값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표준 출연 피해율이 뭐냐? 바로 아래 당구장에 나와 있어요. 이 표준 출연 피해율은 10아르 기준으로 3만 마이너스 출연 주수를 3만으로 나누어 준 게 표준 출연 피해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우리 문제에서 다루면 상당히 쉬운 내용이에요. 지금은 그냥 요런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보험금은 이렇게 계산해서 드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조기파종 보장 특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기파종 보장은 특별 약관으로 지금 우리 지급이 되고 있고 보험의 목적이 조금 특이한데 다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보험의 목적 보시면은 모든 지역 아니에요. 전국 아니고 제주도 지역이에요.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만 지금 이 조기파종 보장에 가입할 수 있다. 먼저 요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보자면은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10아르당 출연 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그리고 기간도 나와 있죠. 10월 31일 이전에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한지영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 되고 출연 주수가 3만 주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이 10월 31일 이전에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까지 해야지 이 조기 파종 보장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조기 파종 보장은 이제 이 보험금 계산금 공식 보시면은 재파종 보장보다 퍼센테이지가 작은데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25%만 지금 적용을 하고 그리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적용해서 이제 보험금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보험금 지급 사유 보면은 이제 경작불능 관련이 되는 거겠죠. 한지영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제 조기 파종 보장 특약으로 지급을 한다. 얘는 경작불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가피자 나오겠죠. 여기는 수학 감소가 되는 거겠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가피자로 하고 여기에서 피해율은 동일하게 평수 및 평으로 구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지금 이 조기 파종 보장 특약에서 특이한 점은 뭐예요? 얘가 되는 거겠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이다. 그리고 마늘의 재파종 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이다. 얘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양배추. 양배추는 재정식이라고 했죠. 자, 보험금 지급 사유 보자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이번에는 표준 출연 피해율이란 용어가 아니고 면적 피해율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플러스 재정식까지 한 경우가 확인되어야지 이 재정식 보장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이 재정식 보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20%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0% 곱하기 면적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양배추 재정식 보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면적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아래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 만큼이 면적 피해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 이 보험금 계산에서 제가 형광펜으로 지금 밑줄 그은 부분들이 있어요. 요 정도 꼼꼼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 조기 파종 보장 특약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 경작불능에서 보험 가입 곱하기 일정 비율이고 이 일정 비율은 여기 아래에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아래 표 같이 보시면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나와 있고 특이점은 조기 파종 특약 시에만 요거를 적용한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작불능 보험금에서 일정 비율은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거를 2로 나눈 값으로 지금 우리가 일정 비율을 구했는데 이 조기 파종 특약에서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퍼센테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 부담 비율은 10%부터 40%까지 동일하게 있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자,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긋는 이 퍼센테이지는 여러분이 단순 암기하셔야 된다. 자, 자기 부담 비율이 10%예요. 그러면은 경작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32% 지급하고요. 다음 자기 부담 비율이 15%면은 경작불능 보험금의 일정 비율은 보험 가입 금액의 30%, 자기 부담 비율이 20이면은 경작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28%.
다음으로 자기부담 비율이 30%랑 40%형 같은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의 25%로 각각 적용된다. 이 숫자들은 단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 적용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이 조기파종 특약의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에 여기 나오는 일정 비율이에요. 요 일정 비율은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단순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 32, 30, 28, 25, 25 얘네들을 암기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파종, 조기파종, 재정식 보장에 보험금 구하는 공식,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바로 보시면은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경작불능 보장 얘네들 7개 품목에 이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 계산 공식 나와 있는데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 보장이지만 고추랑 브로콜리 2개 품목은 제외되고 그 나머지들에게만 적용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박스 같이 보시자면은 먼저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나와 있고요. 생산비 보장 보통약관 나와 있어요. 보험의 목적 보시면은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 무, 시금치, 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험의 목적에 이 고추랑 브로콜리 없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 이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 계산 공식 그리고 이 보험금 계산 공식을 토대로 이 지급하는 금액까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은 앞에서 다룬 내용이랑 동일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한 경우에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 지급되고요. 그리고 이 계약은 소멸된다. 여기까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 계산 공식 보시면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금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여기 표 나와 있어요. 20, 30, 40에 따라서 40, 35,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공식들은 우리 그동안 아는 공식이죠.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나누기 2 여기에 적용시키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냐? 중요한 거는 이 자기 부담 비율이 이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10%랑 15%형이 없다. 얘가 중요하겠죠? 왜 없냐? 일단 이 생산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이 10%형이랑 15%형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넘어와서 이제 생산비 보장보험금 어떻게 보험금 지급하고 어떻게 계산하냐 보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보험금 계산 공식은 가피자 동일해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계산한다. 이 특이점 아시겠죠? 특이한 점은 자기부담 비율이 10%형, 15%형이 없다. 지금 얘만 특이하구나.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이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고추랑 브로콜리 바로 위에서 얘네만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한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고추랑 브로콜리는 보험금 어떻게 계산하냐? 지금 얘가 중요하겠죠? 고추랑 브로콜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네들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마다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추랑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계산 공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래 표 먼저 같이 보시자면은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랑 이 보험금 계산하는 공식 그리고 지급 금액 구하는 방법 중요하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 먼저 보시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자, 요 내용은 동일하죠. 자, 그러면은 보험금 계산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고추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보장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병충해가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병충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병충해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병충해가 발생했어요. 병충해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경과 비율을 곱해요. 그리고 피해율을 곱하고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 값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주면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병충해가 없는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읽은 이 공식에서 여기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만 빠지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병충해가 없는 경우의 보험금은 잔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 이 생산비 보장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얘를 어떻게 외웠냐? 병충해가 있는 경우 이 두 번째 케이스만 암기를 했고, 병충해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병충해만 뺐는데요. 앞글자 땄습니다. 잔경, 피병,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전 이렇게 외웠어요. 이 고추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잔경, 피병, 마이너스 자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충해가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병만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잔경피 마이너스 자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브로콜리도 병충해가 없죠. 그러면 동일하게 잔경피 자기가 되겠네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잔경피 자기 부담금. 그러면은 이 지금 저희가 함께 본 표에서는 이 병충해가 있는 경우 요 케이스만 암기해서 병충해가 발생이 안 했어요. 그러면은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만 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주 1, 주 2, 주 3 이렇게 추가 설명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주 1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뭐예요? 우리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인데, 특이점은 고추는 병충해 보장한다고 했어요. 고추는 병충해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한다. 이게 특이사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잔경, 피병,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자, 경과비율이랑 피해율이 뭐냐? 지금 그 내용이 주 2번에 나와 있어요. 자, 잔경, 피병, 여기서 경과비율이랑 피해율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약관 일반 조항에서 규정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사, 평가하여 산정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하죠. 자, 자기부담금. 제가 고추랑 브로콜리는 이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도 다른 거랑 다르다고 했어요. 다른 품목들은 10, 15, 20, 30, 40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건데, 생산비 보장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시범사업이라서 10%랑 15%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생산비 보장의 다른 품목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20, 30, 40%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고추랑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되냐? 고추랑 브로콜리의 자기부담금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보험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을 곱해주는데, 자, 비율이 3%나 5% 중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고추랑 브로콜리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 고추랑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20, 30, 40%에서 이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추가 설명 나와 있어요. 자, 고추 볼게요. 고추의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뭐냐? 자, 잔존, 남아있는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액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상액이 뭐냐? 여기에서의 보상액은 먼저 발생한, 그러니까 기발생 생산비 보장 보험금 합계액을 빼주면은 잔존 보험 가입 금액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경과 비율 산출하는 거 중요해요. 고추의 경과 비율 어떻게 지금 구하냐? 자, 먼저 케이스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에다가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계수 곱하기 생산일수를 표준 생산일수로 나눈 값, 얘가 지금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 비율이다. 자, 여기에서 준비기 생산비 계수, 제가 이거는 알파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러면은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 얘가 지금 고추에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경과 비율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알파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몇 추로 하냐? 보면은 54.4%로 합니다. 자, 아래 그 내용 나와 있죠?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54.4%로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생장일수가 뭐냐? 여기에서의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할 거고, 자, 표준 생장일수는 어떻게 하냐? 고추에서의 표준 생장일수는 정해져 있는데요. 100일이에요. 100일로 할 거야. 지금 그 내용이죠. 이 표준 생장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 100일이다. 그리고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 경과 비율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1 마이너스 수확일수를 표준 수확일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수확일수는 뭐냐?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여기 수확일수로 할 거고요. 그리고 표준 수확일수는 뭐냐? 표준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한마디로 여기서 수확일수, 분자 자리에 들어가는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그리고 표준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해율 구하는 공식도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자, 피해율은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한 값이 피해율이 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의 피해율은 다시 한번 피해율이 뭐야?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의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눈 값이 피해 비율이 되는 거고, 손해 정도 비율이 뭐냐? 손해 정도 비율은 바로 아래 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 같아요. 자, 손해 정도에 따라서 여기 정해진 손해 정도 비율로 적용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예를 한 개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손해 정도가 75%예요. 그럼 여기 손해 정도 비율은 얼마를 대입해야 되냐? 자, 손해 정도 비율 자리에 75 그대로 대입하면 틀린다고 했죠. 75%는 지금 손해 정도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손해 정도 비율은 80%로 대입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자, 이거 무지 중요하죠. 자, 감자에서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제가 암기하세요 한 것처럼 고추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보시자면은 고추는 이제 이 병충해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고요. 인정 비율은 70, 50, 3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충해명도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1등급, 고추 1등급은
뇌병, 풋마른병, 바이러스병, 세균성 전문위병, 탄저병이 이제 고추 병충해 1등급에 속하고 얘네들은 70%로 인정을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고추 병충해 등급 2등급은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제씨담배 얘네들은 2등급이고 50%로 적용한다. 50%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그리고 기타 병충해병 들어가면은 얘네들은 3등급으로 보시면 되고 30%로 인정을 할 거야.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브로콜리 잔존보험 가입금액 고추랑 동일하죠? 보험 가입금액 마이너스 보상액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브로콜리의 경과비율 어떻게 산출하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케이스 나와요. 수학기 이전에 사고 발생할 수 있고요. 수학기 진행 중에 보험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제가 알파라고 할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 자, 이게 수학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공식이고요.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1 마이너스 수학일수를 표준 수학일수로 나눈 값이 이제 수학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경과일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준 수학일수. 이렇게 경과 비율을 각각 구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특이점. 자, 브로콜리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 49.5%다. 한마디로 여기 알파 값이 49.5%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일해요.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가 여기 생장일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표준 생장일수, 브로콜리의 표준 생장일수는 130일이에요. 아까 앞에서 고추는 100일이라고 했죠? 이 표준 생장일수는 이제 사전에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 암기하셔야 돼요. 고추는 100일, 브로콜리는 130일이 들어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학기 중에도 보험사고 당연히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경과 비율 어떻게 되냐? 이 공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학일수가 뭐냐? 표준 수학일수가 뭐냐? 여러분 동일하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로콜리의 피해율 어떻게 구해요? 브로콜리의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작물 피해율을 곱해주면 되고요. 자,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을 제외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작물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브로콜리의 작물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내에 있는 피해 송이수를 총 송이수로 나누어 주면은 브로콜리의 작물 피해율 산정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브로콜리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는 정상이면은 당연히 피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고, 50% 0이에요. 그러면은 0.5, 80% 피해받았어. 이러면은 0.8로 지금 적용하고, 100% 피해받았어. 이러면은 피해 인정 계수는 1로 적용한다. 여기까지 봐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 위험 인삼 손해보장 나와 있는데 이 인삼 파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남은 부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